자, 국화군의 이제 31강에서는 꿀풀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꿀풀군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까 이제 국화군에서 기저국화군의 두 목, 층층나무목, 진달래목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꿀풀군에 대한 얘기인데, 이 꿀풀군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군들이 두 개의 목이 있고요. 여기 바히알리스까지 세 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게리알리스, 칡나무목하고, 그 다음에 보라지날리스, 지치목, 그 다음에 꿀풀목, 라미알리스, 그 다음에 용담목, 가지목, 이 정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개 목을 간단히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과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칡나무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칡나무목은 칡나무과하고 두충과 두 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별로 종수가 많지 않아요. 두충과는 우리나라에 이제 두충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옛날에 약재로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재배하는 개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칡나무과에 속하는 거는 이제 게리아과하고 아우쿠바 속에 있는데, 게리아과는 주로 이제 북미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분포하는 속이고, 그 다음에 아우쿠바는 우리나라 칡나무가 속하는 속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단촐한 목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텍사스에 분포하는 게리아라는 식물인데, 게리에이스에 생김새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칡나무, 월룩칡나무 이런 것들이 비교적 울릉도라든지 남쪽 지방에 가면은 많이 관상용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런 형태고 관목성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충과는 열매가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치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치목에는 학자들에 따라서 11개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지치과 1개과에 11개 악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개념이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게 지치과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열대 지방, 열대 지방에 가면은 콜디아라고 해서 열매를 먹는 식물이 있는데, 콜디아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주도 쪽에 가면 송양나무라는 게 있어요. 송양나무과 우리나라에는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가면 모래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파일레이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이걸 다 지치과로 통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치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치과는 이제 특징이, 여기 지금 이제 꽃은 방사상층이지만은 이 코로나를 형성을 합니다. 꽃잎의 기부에 이렇게 뭐냐면은 코로나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이노베이직 스타일이에요. 보통 뭐냐면은 암술 끝부분에서 암술대가 자라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 식물은. 그런데 이 자이노베이직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암술이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생심피가 4개가 있는데, 그 끝에서 암술머리가 자라 나온 게 아니고 아래쪽에서 자이노베이직, 여기 지금 요 아래쪽에서 암술대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암술들이 공유하는 암술대인데, 그게 밑에서 발달한다. 자이노베이직 스타일이다. 열매가 이제 분가로 나눠진다는 것도 특징이고, 또 이제 뭐냐면 지치과에 속하는 많은 식물들이 권상화설을 이룹니다. 권상화설을. 이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에요. 여기 이제 콜디아과에 속하는 것, 그 다음에 하이드로파일레이시 아과에 속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라지네이스라고 하는 보라고는 기본 속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라고 있는 보라고 속이 아니고 주로 유럽산이에요. 이거 이제 꽃을 먹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화관이 여기에 코로나가 발달되어 있고 수술의 부속지가 발달되어 있고 아직 암술은 밖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꽃받침 5개, 꽃잎 5개, 이제 꽃잎이 아래쪽에서 유합된 통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꽃말이 종류인데 이것도 이제 통꽃이고 꽃받침 5개, 꽃잎 5개. 그러면 수술 암술은 어디 있느냐? 이 통 안쪽에 들어 있어요. 조그맣게. 우리나라 이제 반디지치 종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 저기 뿌리를 내가 일부러 내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저기다 집어넣어 놨는데 저걸 술 담그는 데 써요. 그러면 술이 빨갛게 색깔이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도에 가면 진도 홍주라는 술이 있어. 그거는 지치뿌리를 넣어서 색깔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지치뿌리예요. 그래서 여튼 이런 이제 색소로도 지치를 활용을 한다 그런 얘기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식물 중에서는 이제 뭐 포겟미낫이라고 그래서 뭐 물망초라든지 이런 꽃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푸른색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치과에. 그래서 여기 지금 안쪽에 수술들이 보이고 통꽃이고 합판 상생하고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화선은 권상화서로 이렇게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꽃을 자르면은 안쪽에 이제 수술이 5개인데 합판 상생이고 여기 암술대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부화관이 코로나를 이루는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억센 털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지치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꽃말인데 꽃말이도 마찬가지로 권상화서고 억센 털을 가지고 있고 통꽃이고 5개 오우 배수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컴프리도 마찬가지고요.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에키움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화서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는 주로 이 스페인 쪽에 많이 있는 식물이에요. 요거는 이 에키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재배하는데 유럽에 가면 이게 아주 노토리어스한 잡초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꽃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요. 여튼 같은 지치과 식물이고 요거는 이제 내가 비교적 최근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작년 가을에 송양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요거는 지치과 중에서도 이제 송양나무 아까에 속하는 식물인데 저기 뭐냐면은 암술머리는 2개로 갈라져 있고 이 수술은 5개인데 지금 하나를 내가 하나가 이쪽에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5개이고 그다음에 꽃잎 5장 그다음에 통꽃입니다. 송양나무 여기에 이제 지치과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뭐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는 이 하이드로파일로이디에 속하는 네모필라 같은 식물들 그다음에 파셀리움 이런 것들도 다 지치과 식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꿀풀 군의 꿀풀 모기예요. 굉장히 큰 모기입니다. 24개에서 25개가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능수화라든지 직고리망초라든지 벌레잡이제비꽃, 풍선꽃, 뭐 우리나라에 없는 제스네리아, 꿀풀과 그다음에 통발과, 애플과, 주름잎과 또 물풀의 나무과, 열당과, 오동나무과, 참깨과, 파리풀과, 질경이과, 현상과, 마편촉과 등등 굉장히 많은 과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이제 중요한 과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경이과라든지 현상과라든지 마편촉과라든지 물풀의 나무과, 꿀풀과, 능소학과, 직고리망촉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될 과로 내가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것들이 그 중에 이제 초창기에 분포한 게 이제 물풀의 나무과 식물인데요. 물풀의 나무과는 뭐냐면 꽃이 뭐냐면 이제 사수성인데 수술이 2개고 시방이 2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꽃은 사수성이다. 수술은 2개다. 그리고 이제 꽃잎은 4개, 그 다음에 꽃받침도 4개고, 그 다음에 이제 통꽃이고, 물론 이제 뭐냐면 수술이 퇴화되고 암수꽃이 분화된 것들도 있고, 이제 특히 뭐냐면 물풀의 나무 속 같은 경우 또는 꽃잎이 퇴화된 것들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시방이 이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물풀의 나무과를 다른 말로는 올리브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올레아가 여기에 속하고 학명으로 올리에이시가 올레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지중해의 여러 역사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 요거는 내가 스페인의 올리브 농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올리브 꽃을 자세히 보면은 수술이 2개입니다. 뭐냐면은 통꽃이고, 꽃잎은 4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라보면 합판상생하고, 그 다음에 열매는 핵과상으로 발달하는데, 원래는 씨방이 이실인데, 그 중에 하나만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핵과상으로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통꽃이긴 한데 화통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얼른 보면은 갈래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보는 이팝나무인데, 이팝나무도 얼른 보면 이렇게 이제 갈래꽃 같은데, 이 꽃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밑이 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수술 2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관 열편은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2개인데 합판상생합니다. 열매는 이제 핵과상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일락도 여기에 속하는 군이고, 라일락도 보면은 열매는 삭과지만은 꽃은 화통은 길지만 수술이 2개고 합판상생을 하고, 시방은 이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물풀의 나무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똥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수술 2개고, 그 다음에 암술머리, 또 암술은 이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래 지똥나무도 씨가 2개 들어있는데 이제 가끔은 하나만 발달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씨가 2개 들어있는 이제 지똥나무이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이제 물풀의 나무, 아까 이제 그 라일락은 열매가 삭과인데, 요거는 이제 열매가 장과상으로 따라서 발달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나리도 수술이 2개고 이제 합판상생하고, 그 다음에 시방 상위군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이제 미선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열매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이제 향선나무도 마찬가지인데, 향선나무도 꽃잎 4장에 여기 수술 2개, 그리고 암술머리는 2개로 갈라져 있고, 열매는 식과상으로 발달을 하죠. 이제 영춘화 종류인데, 이제 영춘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개나리하고 꽃이 비슷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열매가 이거는 장과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스민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한 200종이 있는 속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쥐꼬리 망촉과 식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새우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는 이제 쥐꼬리 망촉과예요. 각각 하나하나 꽃이 새우 모양인데 좌우상층이고, 수술은 이제 4개 군이고, 2개는 길고 2개는 작고, 이제 좌우상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쥐꼬리 망초가 여기에 속하는데, 가을에 조그맣게 꽃이 피기 때문에 쥐꼬리 망초 꽃을 보기가 어려운데, 자세히 보면은 아까 이제 같은 그런 이제 좌우상층 구조이고, 수술은 4개인데 그 중에 이제 2개는 발달되고 2개는 퇴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붉은 새우초도 그렇고, 이건 이제 포엽들이 꽃들 사이에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화설을 이루는 경우에, 그래서 포엽이 빨갛은 이제 붉은 새우초, 노라면은 노랑 새우초,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들이고,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비자나무 숲소 쪽에 이제 이 루엘리아 한 종이 자생하는 종이 있는데, 열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그룹이에요. 이것도 꽃이 좌우상층이고
암술머리가 나비 모양으로 이제 나누어지면서 수술은 4개인 통꽃군입니다. 우창꽃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또 이제 좌우상층으로 이제 덩굴성으로 자라는 이게 순벌기와 같은 것들도 얼른 보면 이제 콩꽃 같은데 뭐 자세히 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뭐랄까 저평화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통꽃이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널리 지금 재배하고 있는 이제 능소화, 이것도 이제 통꽃이고, 암술머리는 옆상으로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은 4개인 그런 군입니다. 5개인데 2개는 길고 나머지는 2개는 짧아요. 2개는,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는 길고 2개는 짧고, 암술머리가 옆상으로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능소화. 요즘 이제 우리나라 또 개오동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능소화과 식물이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닌 능소화, 노랑능소화, 그 다음에 이제 마당갈래 능소화 등등 여러 품종들이 현재 청계천이고 여러 군데에 지금 제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풀과인데, 꿀풀과는 꿀풀꽃과 같이 좌우상층 화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이노베이직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판 상생하는 꽃잎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라미에이스, 꿀풀과는 꿀풀은 기본이지만 학명으로는 이 광대나물 속이 기본 속이에요. 라미에이스. 그래서 이제 좌우상층 화관, 그 다음에 이강웅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꽃입니다. 이제 꿀풀도 마찬가지고, 꿀풀도 화색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화색 또 이제 꽃추 구조도 아까와 같은 라미움과 같은 꽃추 구조입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이 용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술이 2개는 길고 2개는 작고 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골목꽃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수술이 2개는 길고 2개는 작고,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골목꽃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들깨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깨 나오면 참깨 생각하는데, 참깨는 참깨과 다른 과 식물입니다. 이건 들깨는 꿀풀과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창초라든지 또는 배암차지기, 즉 사르비아 속이에요. 사르비아의 많은 종들이 현재 재배되는데 우리나라 자생 사르비아입니다. 자생 사르비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루세이지라고 해서 재배하는 것들이고, 요것도 이제 수술이 2개는 조금 길고 작고, 그 다음에 암술이 이제 길게 발달되어 있고, 핫립세이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박하 종류, 삼박하, 그 다음에 이제 스페어민트, 뭐 페퍼민트, 또는 민트 하는 박하 종류들, 주로 이제 방향족 화합물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민트 종류들, 그리고 이제 라벤더 종류, 프렌치 라벤더, 꽃봄거리 또는 층꽃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누린내풀 이런 거, 그 다음에 로즈메리, 작살나무. 옛날에는 작살나무를 마편쪽가로 집어넣었는데 요즘은 이제 개통학적으로 꿀풀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꽃이 약간 방사상층인데 그것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지향류, 익모초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이제 존목형, 이것도 옛날에는 바이텍스를 마편쪽가에 집어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는 꿀풀가로 넣고 있습니다. 긴꽃병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다양한 꿀풀과 식물들이 허브로서 이제 재배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상과 식물인데, 현상과 식물은 뭐냐면 의웅해가 있고, 이제 넥타리가 오바리 안쪽에 이제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상당히 태화되어 있어요. 꽃잎이 작게 이렇게 좌우상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현삼이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현삼, 토현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수술 4개고 암술머리 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꽃이 단지 모양으로 짧게 이렇게 좌우상층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벌바스컴도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들레아 종류가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편촉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과거에 비해서 마편촉과는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노베이직 스타일이 뚜렷한 게 특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편초라든지 또는 이제 원추 마편초, 요즘 뭐냐면은 이 버들 마편초는 재배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꽃밭 조성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랏빛 이 꽃밭을 조성하는데 많이 활용하는 식물입니다. 원래는 뭐냐면 텍사스가 원산 식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란타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경이과에 속하는데, 질경이과는 옛날에는 질경이만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질경이과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개통학적으로 질경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질경이는 뭐냐면은 꽃을 보면은 수꽃이 여기 지금 이제 암꽃이 먼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암꽃이 지고 나면 수꽃이 수술이 나중에 성장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프로트 엔드로스가 아니고 프로트 자이노스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암꽃이 먼저 생장하고 수꽃이 나중에 생장합니다. 이 질경이 종류들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수꽃이 아래쪽에서 피고 있고 위쪽으로는 지금 암꽃이 피어 있어서 암술머리만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창질경이라든지 질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꽃이 화려한 폭죽초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냅드라곤 금오초라든지, 또는 안젤로니아라든지, 또는 펜스테몬, 디기탈리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개불알꽃 속, 요게 전부 다 질경이과예요. 그 다음 이제 이 베로니카 속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니까, 이게 뭐 산꼬리풀이라든지 꼬리풀이라든지 냉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질경이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헤란초도 질경이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꿀풀목에 참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참깨가 여기에 속하는 식물이고, 이거는 재배 식물이고 아프리카 원산이고, 또는 이제 꽃으로 재배하는 세라토테카라는 식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참깨의 캡슐에 뿔이 달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라토테카라는 속이 있고, 또는 이제 목본 식물로 웅카리나라고 그래서 온실에서 많이 이제 재배하는 큰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당과는 대부분 헤미파라사이틱 플랜트예요. 그래서 방기생성 식물인데, 방기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의 언젠가 기생관계를 꼭 거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두송이풀 같은 거는 광합성을 해서 독립적으로 살지만, 씨가 발화할 때는 기생성으로 다른 식물에서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이제 꽃며느리밥풀 속이라든지 또는 야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하는 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꿀풀목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용담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용담목에는 협죽독과 용담과 마정과 꼭두서니과가 속하는데, 이 중에서 꼭두서니과는 꽃피는 식물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620종, 13,500종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꼭두서니과가 종 다양성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특히 이제 열대 지방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꼭두서니과의 감목성 식물들이 있습니다. 마정과 식물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거의 없고 한 종만 볼 수가 있고요. 용담과는 꽤 볼 수 있고 협죽독과도 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박주가리과를 옛날에는 협죽과에서 따로 분리해서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박주가리과를 전부 다 협죽독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박주가리과는 볼 수 없는데 협죽독과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꼭두서니과가 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정과, 용담과, 협죽독과 순으로 분지한 걸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 협죽독과 식물은 뭐냐면은 씨방은 상이 통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주로 사야나이드 계열의 콤파운드 또는 유즙을 분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꽃은 오수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협죽독과 중에서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것들은 고추 구조가 아주 특이하게 변형이 된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이 바닷가 쪽에 가면은 가끔 볼 수 있는 식물에 이제 아포시놈이라고 그래서 아포시네이스의 기본 속이 되는 식물인데 정향풀, 개정향풀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빨갛게 꽃이 피는 식물인데 개정향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향풀, 엠소니아와 같은 정향풀 이것도 이제 꽃이 오수성이고 여기 이제 털들이 달려 있고 그 안쪽에 수술 꽃잎 꽃받침 합판 상생하는 수술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죽도고요. 이제 제주도 남쪽에 가면은 협죽도를 많이 재배하죠. 가로수로도 재배하고 독성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삭덩쿨과 같은 식물들도 여기에 속하고 이 이제 만데빌라 꽃을 내가 여기 지금 이제 해부를 해놨는데 외부에서 협죽독과 꽃을 보면은 수술 암술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화통 부분을 해부를 해놓고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여기 지금 이제 암술 머리가 있고 암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술들이 위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털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화통 바깥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여기 이제 꽃받침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화통이 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안쪽에 꽃잎 꽃받침 이제 수술 암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베티아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지피식물로서 재배하는 빈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빈카 꽃도 위에서 보면 뭐 별거 없는데 옆에 이제 잘라 가지고 보면은 요 안쪽 화통 안쪽에 여기 수술하고 암술 머리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가 페리윙클이에요. 일일초라고 우리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일초 중에 마다가스카르 페리윙클을 그래서 이제 추출물을 만들어서 빈브라스틴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백혈병 치료제로 항암제로서 널리 이제 그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다가스카르 남쪽이라든지 인도 북쪽에 가면은 이 페리윙클 재배 단지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관상용 식물로서 꽃으로만 재배를 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까 협죽독과 중에 박주가리 군이라고 해서 박주가리과를 협죽독과의 하나의 과로서 이제 포함시키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하붕계를 형성하는 군이에요. 이 군이 박주가리 군은. 난과식물이 하붕계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정 쌍떡잎 식물 중에서는 하붕계를 만드는 군이 이 박주가리 군입니다. 박주가리과의 협죽독과의 박주가리 군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박주가리 식물인데요. 이게 이제 통꽃이고 오수성으로 되어 있고 털이 많이 달려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수술 5개, 그 다음에 이제 암술이 숨겨져 있고 여기 지금 암술 머리가 나와 있고 여기 수술 5개가 여기 바깥쪽에 분포하는 패턴이. 그래서 옆에서 이제 꽃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수술과 수술 사이에 이게 이제 까만 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수술 부속지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 까만 점이 실제 수술입니다. 이 까만 점이 실제 앤서예요, 앤서. 요거는 이제 수술에 대한 부속지고요. 자, 열매는 박주가리는 이런 이제 삭과로 터지는데 골돌성 삭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많은 날개를 가지고 씨가 이제 전파가 되지요. 이제 백미꽃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추 구조는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크위드라고 그래서 아스클레피아스인데
아스클레피아스 꽃을 조금 내가 이제 크게 확대를 해 놓았는데요. 요게 이제 꽃받침이고요. 요게 이제 꽃잎, 요게 이제 꽃잎,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꽃받침은 아래쪽에 있고, 요거는 그러면 이제 뭐냐면 후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부속지예요. 수술에 대한 부속지입니다. 부속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앤서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암술머리는 위쪽에 향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숙군 밀크위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배하는 식물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박주가리군에 속하는 협죽독과 식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담목으로 이제 넘어가요. 용담목에 이제 용담과로 넘어갑니다. 용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식물이 우리가 흔히 여기에 속하는 식물인데, 엽상으로 암술머리가 나누어져 있고, 꽃은 오수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은 통꽃인데 5개의 화피가 연결되어 있고, 화피와 화피 사이에 브릿지가 발달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꽃받침은 5개로 이렇게 이제 발달하는 이제 큰 구슬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화피에 이렇게 전부 다 유합되어 있는 화피 상생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꽃받침이고 꽃잎이고 해부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술이 시방상이인데 길게 단지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고, 암술머리는 2개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제 포엽이 밑에 2개가 받치고 있고요. 용담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냐면 구슬붕이 꽃이나 용담꽃이나 꽃주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용담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쓴풀 종류인데 자주 쓴풀인데요. 이거는 암술대가 위로 올라와 있고, 이런 게 이제 용담과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용담목에 이제 꼭두선이과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두선이과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전부 다 시방상위군이 통꽃이에요. 시방상위 사륜 통꽃이에요. 꿀풀군이. 그런데 꼭두선이과는 시방하위 사륜 통꽃군이에요. 그러면서 이 꼭두선이과를 인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타겹이 발달되어 있어요. 잎이 대생하고 시방하위군이고, 그 다음에 통꽃군은 대부분 타겹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타겹이 발달되어 있어요. 열매는 장과상이고요. 시방은 주로 이제 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두선이과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개요등인데, 여기 개요등의 잎이 줄기에서 대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여백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줄기가 이렇게 발달하는데, 그 타겹이 이쪽에 있고 저 뒤쪽에 있고 이렇게 타겹이 발달되어 있어요. 잎이 대생하고 타겹이고 시방하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꼭두선이과 식물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개요등 꽃인데요. 개요등 꽃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통꽃이고 여기 꽃받침이고 여기 시방하이잖아요. 시방하이고 아까 타겹이 있었죠. 타겹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꼭두선이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 이 꽃잎은 5개 열표로 나누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안에 보면 수술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시방은 2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암술머리 2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방이 2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요등. 그 다음에 이제 솔나물인데, 솔나물도 시방 하이군이고, 아까 이제 갈퀴나물 종류라든지 이것도 이제 다 시방, 꽃이 지고 나면 시방 하이가 발달해서 이렇게 이제 고슴도치 모양의 이제 열매가 발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펜타스라는 꽃인데 널리 재배하는 꽃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이파리가 나오는데 이게 타겹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꽃은 여기 이제 암술머리는 2개로 나누어져 있고, 암술대 안쪽에 이제 수술은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하이군이고, 우리가 이제 남쪽에 가면 그리고 또 지금도 식품이라든지 이렇게 물들일 때 사용하는 염료식물 중에 치자가 있죠. 치자도 요거 이제 시방하이가 남은 거고, 요거는 이제 꽃받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하이 이 군이고요. 그리고 꼭두선이과에 속하는 군들입니다. 그리고 호자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 시방하이가 발달한 거 꽃받침 나무인 거고, 꽃은 위에서 떨어진 거고, 잎은 대생이고 잎에 타겹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건 꼭두선이과 식물이다. 그다음에 이제 커피도 마찬가지고, 암술머리가 2개로 나눠져 있고, 이제 뭐 수술은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6개도 있고, 꽃잎도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데 뭐냐면은 시방하이에 여기.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요게 이제 커피 뭐냐면은 열매로 발달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울타리목으로 많이 심는, 남쪽에서 특히 이제 백정화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도 꼭두선이과 식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게 용담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꿀풀군의 마지막으로 가지목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목은 기본 속이 솔라넘 속이에요. 솔라넘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 속입니다. 솔라넘. 그래서 그게 가지과가 되는 거고 가지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거는 맥꽃과하고 가지과, 두 과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맥꽃과 그리고 가지과 순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맥꽃과는 59속 1900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꽃이 나팔 모양이다. 꽃이 나팔 모양이다. 그래서 5개의 꽃잎 열편이 유합된 통꽃이고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뭐냐면은 부확을 갖는 것과 부확을 갖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꽃이고, 이 통꽃의 튜브가 굉장히 이제 길고요. 그다음에 암술머리는 2개로 주로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맥꽃인데, 맥꽃 속하고 나팔꽃 속은 속이 다른데 큰 차이점이 이 부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부확이 있는 게 맥꽃 속이고 나팔꽃 속은 부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꽃받침이고요. 꽃받침 5개. 그리고 이제 꽃잎도 원래는 5개 열편으로 구성된 통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부확을 벗기면은 여기 악편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은 5개가 암술대 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 가면 갯맥꽃이라고 그래서 볼 수 있고, 또 뭐 재배하는 여러 가지 콘볼블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맥꽃과 식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콘볼블루스 속은 아까 얘기했던 부확이 없어요. 포가 없는 속이고, 나팔꽃 속도 없는 속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팔꽃 속이 약 한 600종 정도가 있는데, 전부 다 아까 얘기한 맥꽃 속과는 차이점이 이 부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고구마도 나팔꽃 속이에요. 여러분들 고구마가 꽃 피는 거 보면은, 가서 보면 꼭 나팔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같은 속입니다. 이포메아 바타타가 고구마고, 이포메아 니일스 같은 게 나팔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면은 공심채라고 해서 줄기에 가운데가 비어 있는 채소, 공심채도 나팔꽃 속이에요. 나팔꽃 속.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그런 것들이고, 또 이제 유홍초라든지 또는 붉은 유홍초라, 둥근잎 유홍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이 나팔꽃 속입니다. 열매는 삭가로 벌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뭐냐면은 콘볼블레이스의 맥꽃가에 기생성 식물도 있어요. 새삼, 실새삼. 그래서 요게 이제 실새삼의 꽃인데, 요건 잎은, 이건 다른 식물의 지금 잎이고요. 요거 줄기만 새삼이고 꽃만 새삼입니다. 이 새삼꽃도 자세히 보면 이제 통꽃이고 5개의 꽃잎 열편을 가지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술 5개고요. 그 다음에 암술이 하나인데 이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암술대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새삼 꽃을 확대해 놓은 거고, 새삼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강합성을 하지 않고 100% 기생성으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제 가지목의 마지막과 가지과입니다. 백이속 2460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지과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매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해요.
시방은 이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술의 약이 바나나 같이 생겼어요. 바나나 같이. 그래서 내가 이 바나나 같이 생겼다는 이 특징에 대해서 이제 왜 바나나 같이 생겼냐, 그리고 구멍을 통해서 꽃가루가 방출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가지꽃인데 솔라눔 속은 굉장히 종수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한 800종 정도 솔라눔 속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잡초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감자부터 시작해서 이 솔라눔 속에 속하는 것들이 가지인데 여기 지금 이제 바나나 같이 수술이 배열되어 있다. 가지에도 이제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폴리시달 앤스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멍을 통해서 꽃가루가 방출되는 거예요. 이게 감자예요. 감자꽃이고, 요거는 이제 도마도 꽃인데 도마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솔라눔 속입니다. 옛날에는 도마도 속을 분리해서 라이코페리스콘 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내가 그 논문 제목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논문 제목이 뭐였느냐면 199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You say 토마토, I say 포테토예요. 너는 도마도 속이라고 불러도 나는 뭐냐면은 감자 속이라고 부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 왜냐하면 도마도는 열매가 감자고, 우리는 감자는 땅속 줄기를 먹는 거고 토마토는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것 같아서 전에는 다른 속으로, 라이코페리스콘 속으로 처리를 했는데 계통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감자 속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솔라눔 속입니다. 솔라눔, 라이코페리스컴이 토마토의 학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의 학명은 솔라눔 투베로썸이고, 말 그대로 튜버를 만든다 그런 뜻이고, 또 이제 가지의 학명은 멜롱게나고, 뭐 다 같은 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백풍등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나나 같은 앤서를 가지고 있고 폴리시달 앤서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열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장과상인데, 이것도 이제 요거는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솔라닌이 많이 함유된 식물이고요. 가마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자세히 보면은 같은 솔라눔 특징, 솔라네이스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열매는 가마중 열매는 까맣게 익으면 이걸 먹기도 하죠. 장과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꽈리 이 종류도 여기에 속하는데, 꽈리 종류는 이제 뭐냐면은 꽃이 지고 나면은 특징이, 또는 고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냐면은 꽃받침이 늘어나 가지고 랜턴 모양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게 꽈리죠. 그게 이제 특징이고, 또 이제 고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같은 장과예요. 그래서 길게 늘어나기는 하는데 안에 액체가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다는 것만 차이점이지, 열매의 모양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도 같은 이 솔라네이스에 속하는 식물들이고, 우리나라의 산에 가면은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미치광이 풀도 같은 계열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구기자라고 해서 구기자 열매를 이제 이용하는, 이것도 이제 장과상 열매인데 이것도 같은 솔라네이스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또 열매가 삭가로 벌어지는 이제 담배도 솔라네이스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담배 종류도 이제 꽃담배라고 해서 재배하는 식물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잎을 연초를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담배도 여기에 속하는 군이에요. 솔라네이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독성식물로서 털동말풀, 동말풀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솔라네이스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내가 영남대학교에 있을 때인데 이 동말풀 씨앗을 먹고 병원에 아버지가 입원해 가지고 내가 그 위 가건물에서 이거 동말풀 해독제를 투여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버지를 살려준 사람도 있어요. 여튼 뭐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
이거는 독성이 굉장히 강한 아트로핀이 강한 식물이고 요즘 이제 엔젤 스트럼펫이라고 해서 많이 재배하는 식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이 식물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브루그만지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좀비 식물이라고 그래서 이 식물로 씨앗을 먹으면 좀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향이 좋은 이 브룬즈펠지아 같은 재배식물도 솔라네이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페추니아 종류들도 다 솔라네이시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추니아 중에서 꽃이 작은 칼리브라코아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솔라네이시에 속하는 식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네이시에 속하는 식물은 대부분 방사상층 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악과에 속하는 것만 스키잔서스라고 해서 좌우상층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키잔서스는 수술이 2개가 펑셔널하고 2개는 non 펑셔널이에요. 그래서 수술이 4개이고 좌우상층 저평화 같은 나비 같은 꽃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도 개통학 꽃 모양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개통학적으로는 솔라네이시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게 가지목까지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꿀풀군에 관한 얘기입니다.